안녕하세요. 특파원 K입니다. 일본의 어마어마한 재벌이 한국에게 내 모든 재산을 줄 것이다 라고 폭탄 발언을 하는 바람에 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는 한국 사회에 내 재산을 환원하는 것이 평생의 꿈이었다 라는 말을 하면서 한국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는데요. 하지만 일본 정부와 일본인들은 이건 명백히 일본 국부의 유출이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며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일본 전체를 충격에 빠뜨린 일본 대재벌의 행동, 지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에서 엔터테인먼트 사업으로 대성공을 거둔 재벌이 한국에 1조가 넘는 돈을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이름은 한창우. 드라마 파친코의 실제 인물이기도 한 한창우 회장은 일본 파친코 사업의 중심에 있는 존재입니다. 일본에서 파친코 사업은 시장 규모만 연간 200조 원에 달합니다. 한 해 이용자 수가 도쿄 디즈니랜드 이용객보다 무려 3.6배가 많은 엄청난 규모와 자금력을 가진 사업입니다. 그런 파친코 사업 시장에서 몇십 년간 1등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 제일 한국인인 한창우 씨가 설립한 회사인데요. 그의 별명은 파친코의 왕으로 일본 재계서열 10위 안에 드는 마루한 그룹을 설립한 창업가입니다. 일본의 명실상부한 대부호인 한창우 씨는 조국인 한국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남다르기로 유명합니다. 1930년 일제강점기 시절 가난한 소장농의 아들로 태어난 한창우 회장은 돼지 사료를 배급받아 겨우 연명할 정도로 유년기 시절 형편이 녹록지 않았다고 합니다. 소학년 6년 내내 1등을 놓친 적 없는 수재였지만 돈이 없어서 중학교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소학교 졸업 후 바로 정미소에 취업해서 일하기 시작했지만 동네에서 좌익 인사라고 내몰리며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결국 한창우 씨는 16의 나이로 쌀 2대와 영어사전 한 권만 들고 일본행 밀양선에 몸을 싣게 됩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도 빈털터리 조선인이었던 한창우 씨는 고단한 삶을 이어갑니다. 먼저 징용으로 끌려간 형과 함께 벽돌 공장에서 노동하며 극심한 조선인 차별에 시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창우 씨는 이를 악물고 주경야독으로 공부를 계속했고 일본에 간 지 겨우 3년 만에 독학으로 도쿄 호세이대 경제학과에 합격하는 기적을 이뤄냅니다. 하지만 좌절은 계속되는데요. 졸업 후 취업이 보장되는 명문대를 수석으로 졸업했지만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한창우 씨는 대부분의 일본 회사에서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한창우 씨는 과감히 취업을 포기하고 교토 미네야마에서 작은 파친코 가게를 운영하는 매형을 찾아갑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매형의 파친코 가게에서 일을 시작한 한창우 씨에게 또다시 위기가 닥칩니다. 매형의 파친코 가게 바로 앞에 3배나 큰 경쟁 가게가 들어서면서 손님들을 모조리 빼앗긴 겁니다. 가게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하자 매형은 고국행을 택했고 한창호 씨는 매형의 파친코장을 이어받기로 과감히 결정합니다. 한창호 씨와 파친코 사업의 운명적인 만남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신기하게도 주인이 바뀐 파친코장을 일본인들은 금세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주인이 바뀌니 승률 조작이 없다는 소문이 입소문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창호 회장은 승률 조작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돈을 많이 잃은 사람에게는 구슬을 더 주며 파친코를 할 기회를 더 제공해주는 등 이익을 최소로 가져가는 박리담의 전략을 썼습니다. 그의 전략은 통했고 가게는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며 소위 초대박이 나게 됩니다. 원래 20대의 기계였던 가게 규모가 금세 2배로 불어나며 한창호 씨는 사업가로서 승승장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쯤 파친코장 이름을 마루한이라고 바꿨는데요. 마루는 일본어로 둥글다는 의미이고 한은 한창호 씨의 한국 성이었습니다. 새 브랜드로 무장한 한창호 씨는 일본 전역에 매장을 열어가기 시작했고 가는 곳마다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담배 연기를 없애는 시설을 도입하고 폭력단체의 개입을 원천 차단하여 파친코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모든 노력이 일본이 한국에 제대로 배상하지 않는다면 내가 직접 일본의 부를 한국으로 옮기겠다라는 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였죠. 타고난 사업 능력과 제일 한국인들의 도움 덕분에 한창호 회장의 파친코장은 승승장구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런 한창호 회장을 시기하는 인물들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일본 부호들이었습니다. 한국인인 한창호 회장이 파친코 사업을 통해 대성공을 거두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심술이 난 그들은 일본 정부에게 로비를 통해 그의 사업 자금이 유통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 때문에 한창호 회장의 사업은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돌아갈 뻔합니다. 그는 이 시기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다며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을 정도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한창호 회장은 여기서 쓰러지면 한국인을 무시하는 일본인들에게 지는 것이나 다름없다. 반드시 성공해서
동포들의 품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는 더욱 과감한 경영혁신으로 위기를 돌파하였는데요. 한창호 씨의 사업 전략은 일본의 경기 회복과 맞물려 제대로 먹혀들었습니다. 그는 결국 2002년 2월에 파친코 100호점 돌파, 2005년에는 매출 10조 원을 돌파하면서 파죽지세의 성장을 보였습니다. 뉴욕타임스 등 외신들도 앞다퉈 한창호 회장의 이야기를 보도하며 그를 파친코의 왕, 살아있는 파친코의 전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성공한 사업가가 된 한창호 회장은 자신의 계획대로 한국을 돕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자신의 이름을 딴 교육문화재단을 설립하여 한국에 수십억 원에 달하는 장학금을 기부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후원한 학생들에게 들어간 자금까지 합하면 100억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한창호 회장의 한국 사랑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영종도에 1조 118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을 투자해 한국, 일본 양국에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를 알게 된 일본인들은 한창호가 일본의 국부를 한국에 바치고 있다라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하지만 한창호 회장은 나의 뿌리는 한국이다. 내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건 모두가 한국을 위해서였다. 한국 사람이 한국에 투자한다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 라며 오히려 일본인들의 항의를 어이없어 했습니다. 심지어 내가 죽으면 전 재산을 한국에 환원하겠다 라고까지 선언해서 일본 사회를 충격의 도가니에 빠뜨렸는데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시절, 조선인 차별이 만연하던 일본 땅에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고 그 부를 조국을 위해 바치겠다는 한창호 회장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절로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